지난 시간에 엠니스트 데이터셋 얘기했고요. 오늘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로스 펑션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MLE하고 로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MLE는 통계 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한번 보시죠. 요 노트북은 제가 링크 걸어 드렸죠. 예. 한번 요 노트북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캡처 리캡처라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다른 거 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개체수 뭐 그런 거를 알려고 할 적에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어느 동네 사자가 뭐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이 사자가 도대체 몇 마리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캡처를 합니다. 스텝 1에서 캡처를 해요. 그래서 태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리를 잡았다고 그래보죠. 네 마리를 잡아서 태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리캡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섯 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두 마리가 태깅이 돼 있고 세 마리가 태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 그 개체수를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마리가 있다고 그래 보죠. 그리고 캡처 스테이지에서 네 마리를 캡처를 했고요.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다섯 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태깅이 된 개체수가 두 마리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probability n에 관한 펑션으로 생각을 하면 n마리 중에서 r마리를 선택을 하는데 봤더니 캡처 스테이지에서 잡힌 애들 중에서 t마리가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r-t마리가 잡힐 거예요. 요 기호는 이해되시나? NCR이라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n에 관한 함수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일 때 그러니까 전체 그 사자의 개수가 10마리일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그래보고 그래서 20일 때 이 확률이
0.5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11개연성이 높을까요? 21개연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10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목도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1%라고 그래봐요. 그러고 20마리였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관측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이 50%라고 해봐요. 그러면 10마리일 것 같아요? 20마리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네? 이게 되게 헷갈리나 본데. 오케이.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시나리오 A가 있고 시나리오 B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A 상황에서 지금 발생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막 내가 계산을 했더니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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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0.1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 A가 더 make sense예요? 아니면 시나리오 B가 더 make sense예요? B가 make sense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더 make sense 할까요? 20이라는 숫자가 더 make sense 할까요? 20이라는 숫자가 더 make sense 할 거예요. 그죠? 이게 ML이에요. 이게 ML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파라메타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목격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세타에 관한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이 제일 높게 되는 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ML이라고 부르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코드를 여기에 구현한 게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오케이. 이거만 돌리면 돼요. 캡처 스테이지에서 첫 번째 캡처 스테이지에서 1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태깅을 붙여줬고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내가 10마리를 잡았어요. 그 중에 봤더니 3마리가 잡혀 있던 거예요. 태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봅시다. 그러면 MLE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커브를 그린 거고요. 그게 맥스가 되는 데를 찾아봤더니 33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마리다. 20마리를 잡았는데 뭐죠? 그러면 MLE는 39. 이해되셨나요? 네,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번에는 그 L2 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XI가 정규 분포로부터 N개의 샘플이 나왔다고 그래보죠. 그러니까 XI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됐어요. N개가.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평균 분산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보통 평균은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분산은 요거는 MLE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거고요. xi 빼기 뮤 햇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가 정규 분포로부터 왔어요. 좀 더 테크니컬하게는 IID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뮤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요거를 보통 X바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이 돼요. 이게 ML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요 상황 하에서 요게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요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이걸 곱하면 돼요. 요게 F 뮤 시그마 스퀘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림처럼 그리면 여기가 뮤하고 그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여기가 F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평면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맥스가 되는 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가 맥스가 되는 거나 요거를 이름이 있습니다. 요걸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요게 맥스가 되는 거나 로그를 취한 게 맥스가 되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했을 때 맥스가 되는 점이나 로그를 안 취했을 때 맥스가 되는 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캐피탈 L로 씁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중요한 항부터 쓸게요. 요거 항이 있고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정말 요거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상수인데 요렇게
이렇게 되고 로그가 똑같은 게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L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그 라이클, 아까는 라이클리우드 펑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조금만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파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그 n 시그마 스퀘어 로그 2파이.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고요. 그러면 이게 맥스가 되는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걸 0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뮤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만하고 여기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배 2배 나왔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2가 있으나 마나 똑같고 요거 있으나 마나 똑같고, 그래서 sum xi는 sum mu인데 그건 nu가 되겠죠. 그래서 mu는 sum xi over 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것도 그래서 여기가 뮤고, 여기가 뮤고, 여기가 시그마 스퀘어고, 여기가 F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뮤점을, 미니멈 값을 계산을 했더니, X바가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스퀘어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봐요.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랬지만 시그마로 미분하지 말고 시그마 스퀘어를 하나의 변수로 봐요. 그래서 이걸 0으로 세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요게 나옵니다. 시그마 스퀘어가 제로가 되는 점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마 여기 증명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likelihood고요. 요거 likelihood 펑션이고, 요게 log likelihood 펑션이고, 요게 오케이. 그래서 cost 펑션은 요거에 마이너스를 취한 걸 cost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log likelihood 여기 보면 likelihood 로그를 취한 걸 로그 라이클리우드, 여기 부호를 바꿔치기 한 거를 코스트 펑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function,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라는 거는 이 likelihood 펑션을 max로 해주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log likelihood 펑션을 max로 해주는 걸 찾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메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을 안 했군요.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보여줬어요. 여기 뮤로 미분해서 0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여기 x 바가 나오고요. 시그마 스퀘어를 파라메타로 해서 미분을 하세요. 시그마 스퀘어가 하나의 변수예요. 그걸 변수로 해서 0으로 해서 여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m이고요. 샘플 개수고요. 여기 나눈 것도 m입니다. 샘플 개수예요. 보통은 요거 n-1을 하거든요. 통계 쪽에서는. 근데 ml이 계산을 해보면 n-1이 아니고 여기가 m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스퀘어 펑션이 코스트 펑션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오늘 할 것과 관련돼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코인이 있다고 그래 보죠.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헤드가 될 확률이 P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1 빼기 P라고 그러죠. 그런데 P를 몰라요. 네? 이해되셨나?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P라고 그래봐요. 그럼 사람마다 다, 헤드 아니면 테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의 지지율,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P랑 헷갈리네.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robability of this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max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P 1 빼기 P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테일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럼 log likelihood 펑션은 4의 log P, 3의 log N-P. 그러면 P로 미분하면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7이 넘버 오브 플립 몇 번 내가 플립했냐 하는 거고요. 이게 넘버 오브 헤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쓸게요. 지금 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쓸게요. 지금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됐었나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
요 확률은 P였죠. 그죠? 이거를 P 곱하기 인디케이터 X1이 헤드. 그러니까 요거는 X1이 헤드면 1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에 1 곱하기 X1이 테일. 그러니까 요 헤드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드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1일 거고요. X1이 헤드면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이게 P가 되고요. 이게 테일이 아니니까 요거는 0입니다. 요 노테이션을 약간 설명하면 요게 뭐냐면 A가 발생을 하면 1이고요. A가 발생하지 않으면 0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름이 있어요. 인디케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헤드라고 쓴 거를 요거에 해당돼서 P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쓴 거냐면 P의 파워가 인디케이터 X1이 헤드. 그러니까 X1이 헤드면 요게 1이고요. 그러면 요게 P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로고요. 그러면 요거에 제로 승이니까 요건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거냐면 요거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 probability indicator xi가 헤드면 1 빼기 p의 indicator xi가 tail.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마다 p 아니면 1 빼기 p예요. 헤드면 p고요. 이쪽 파트는 1이에요. 테일이면 여기가 1 빼기 p고요.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이렇게 log likelihood 펑션은 그 다음에 cost 펑션 cost 펑션 j라고 쓰겠습니다. cost 펑션은 마이너스 a.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MNIST 데이터셋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데이터셋이 원래는 28 x 28짜리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 784개의 숫자가 나와요. 784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플랫하게 펼치고요. 784개로. 그 다음에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폼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x라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A하고 B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면 X에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X 해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는 게. 그거로 생각을 하면 여기 X 대신에 사진이 들어오는데 사진을 플랫하게 펼쳐가지고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했는데 여기서는 784개의 숫자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숫자가 나오기를 바래요. 그 10개의 숫자 각각은 이제 이 사진이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9일 확률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이 10개의 숫자가 0일 확률부터 9일 확률을 표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했을 때 1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해도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예, 예. 일단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 10개의 숫자를 익스포넨셜 위로 올리고요. 그러면 다 양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썸이 1이 아니죠. 그 썸을 계산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썸이 1이 되는 거죠. 그거를 소프트맥스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10개의 숫자가 생겨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P0부터 P9까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다 A하고 B에 디펜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와 B에 디펜드 하는 함수. A와 B에 디펜드.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나와야죠. 사실은 P7이니까 P7, A, B 요것만 나와야 돼요. 그죠? 아까 여기서 보면 요거 확률 계산할 때 요거는 P만 나왔고요. 요거는 1 빼기 P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개의 확률 중에서 사실은 요게 7에 해당되니까 P7 요것만 픽업이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K라고 쓸게요. product K는 0부터 9까지 A, B 인디케이터 XI가 여기 아까 라벨이 있었죠? 7 XI가 XI가 아니고 YI죠. Y. 이게 XI고요. 사실은 이게 XI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플랫하게. 그러니까 X는 사진이에요. XI는 I번째 사진이에요. happen to be 7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YI는 7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K가 7일 때만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사실은 10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9개는 1이고요. 하나만 P7 요것만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10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10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중에 9개는 1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yi가 지금 7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yi가 7인 경우에만 요게 1이고요.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3의 제로, 0.2의 제로, 0.1의 제로, 0.5의 1, 그래서 뭐 0.2의 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사실은 이거 다 합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인데 지금 다 더해 양수는 제가 맥센스하게 써놨는데 다 더해서 1이 되게 하려면 제가 또 엑스트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을 하시고 보시면 이 파워가 대부분 제로고요. 하나만 1이에요. 7인 경우, 여기 이 경우에 7인 경우, 7번째 거만, 0부터 시작하니까 8번째 거. 8번째 것만, 요거가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지금 I번째 사진에 대한 거고요. 이게 배치가 10개라고 그래요. 배치가 100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곱해지는 겁니다. 이게 로스 펑션. likelihood 펑션이에요. 이게 likelihood 펑션. 그러면 로스 펑션은, log likelihood 펑션은 로스 펑션은 마이너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마 10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죠. 사진이 이렇게 배치로 들어올 거예요. 사진이. 그러면 요거를 플랫하게 만들어줘요. 배치 사이즈는 1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00 by 784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 이렇게 했을 때 여기 784 이렇게
쪼개야 되는군요. A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1 by 784, 그러니까 이게 784 by 10이 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는 780 by 10이고요. 그러니까 X, A 플러스 B 할 때 이게 784 by 10이고요. 요거는 10이에요. 그러면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면 여기가 100장이 있고 100장마다 숫자 10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소프트맥스를 취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100 by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걸 보면 1 over 100에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가 7이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 로그 7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그려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P의 3. 마이너스 로그 여기는 8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P8. 그러니까 요게 위식에서 보면은 10개 곱해진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곱해진 게 대부분은 제로고요. 하나만 살아남. 아까 보면 P0, P1 해서 P9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수가 있었잖아요. 지수의 대부분은 제로예요. 대부분은 제로고 하나만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그에서 보면 사실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거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진이 7인 경우고 요건 두 번째 사진이 3인 경우고 요건 마지막 사진이 8인 경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를 이제부터 L이라고 쓸게요. 다시 이게 로그라이클리우드랑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고 P에 대해서.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좀 심플하게 썼지만 복잡하게 쓰면 좀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넘버 오브 배치고요. 배치가 몇 개냐 하는 거고, 그러면 배치가 100개다 그러면 여기 100개 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마이너스 로그 프로버빌티가 들어가는데 여기 그 각각의 라벨에 해당되는 프로버빌리티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각각은 보면 사실은 A와 B에 관한 함수예요. 이게 다 A와 B에 관한 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오케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거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여기 함수, 이게 다 함수로 빌트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만 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게. 그래서 보시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뭐 굉장히 많이 붙여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복잡한 코드를 먼저 짠 다음에 코드를 심플리파이 하느라고 지금 여기 그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아규먼트예요. 근데 중요한 거 봅시다. 러닝 레이스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잡혀 있고요. 이 폭은 두 번만 돌릴 거예요. 두 번만 돌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6만 장이에요. 6만 장입니다. 저격이 맞다면. 배치 사이즈는 6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장이 있는데 그걸 64장씩 잘라서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고 뭐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에 로드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예요. 그래서 for loop 돌릴 때 알아서 쏴주는 겁니다. 다 돌려볼까요? 코드 돌아가는 동안 코드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요. 데이터를 로딩을 하면 트레인 로더하고 테스트 로더가 있고요. 트레인 로더는 배치 사이가 64였고 테스트 로더는 1000인가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델 여기 있네요. 네, 한번 봅시다. 이게 데이터고요. 데이터고 위에 라벨이라는 거는 실제 라벨이 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딕은 뭐로 프리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을 7이라고 프리딕한 거고요. 2를 6이라고 프리딕한 거고 1을 6이라고 프리딕한 거고 0을 7이라고 한 거고 4를 5라고 한 거고 1을 6이라고 한 거고 4를 8이라고 한 거고 9를 6이라고 한 거고 5를 6이라고 한 거고 9를 6이라고 한 거고 지금 이거 트레이닝이 사실은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 두 번밖에 안 돌렸어요. 이 폭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요. 모델이 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애큐러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뭐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구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도 좀 줄여서 한 겁니다. 이 폭을 늘려서
돌려볼까요? 돌리는 동안 우리 코드를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 폭을 20번 합시다. 20. 그러면 시간은 20배, 10배 많이 들 겁니다. 오케이. 코드를, 아유, 금방 돌아가네. 오케이. 7을 7이라고 했고, 2를 2라고 그랬고, 1을 1이라고 그랬고, 0을 0이라고 그랬고, 4를 4라고 그랬고, 1을 1이라고, 4, 4, 9, 9, 5를 6이라고 그랬고, 9를 9라고 그랬고. 네. A네요. 90점 받았네. 그죠? 아까는 하나 맞았나? 네. 하나는 랜덤하게 찍어도 하나는 맞춰요. 그죠? 금방 돌아가네. 그러면 더 돌려봅시다. 200번 돌려봅시다. 말할 시간을 안 주네. 오케이. 그래서 벌써 다 돌아갔나? 다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다 돌아간 것 같은데 그림은 안 그려주네. 아까는 그림 그려줬었는데. 다시 돌려보죠.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뭐 프린트 하는 게 프린트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게 몇 번 돌렸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장의 테스트셋에 대해서 액큐러시가 8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마다 보면 0은 잘 맞췄고, 그리고 5를 잘 못 맞히네요. 네,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딩을 했고, 지난 시간에 데이터 로딩 파트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모델은 넷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넷이 어디 모델에서 모델에서 넷을 임포트를 했군요. 모델을 봅시다. 여기 보면 뉴럴넷 리니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인풋 사이즈가 784고요. 아웃풋 사이즈는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하고 B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A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어스 텀이라고 부르는데 B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풋 매트릭스 여기에 인풋 사이즈가 784개가 들어온다는 거고 아웃풋은 10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이 들어와요. 사진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면 그 데이터 로더가 쏴주는 게 64장씩 쏴주는데 각각의 사진이 1x 28x 28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64by 1x 28x 28로 들어오는데 이걸 플랫하게 펼쳐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토치 플랫은 해서 1 하면은 아마 1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플랫하게 펼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 784가 됐고요. 레이어 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럼 64 78이 나오면 이 아웃풋이 64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x로부터 요 앞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워드가 있고 백워드가 있어요. 포워드가 있고요. 백워드가 있습니다. 포워드는 x가 들어가면 포워드를 통해서 y가 계산이 되고요. 백워드를 해주면 이렇게 백워드를 해주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포워드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넷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요 넷이라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콜을 하는 순간 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를 GPU가 있으면 GPU에 얹어야 돼요. CPU가 있으면 요거를 안 해주면 그냥 CPU에 올립니다. 그 모델을. 근데 GPU가 있으면 GPU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GPU로 여기 아규 디바이스가 CPU 아니면 쿠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쿠다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GPU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로.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보면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CPU만 사용할 수 있으면 CPU를 집어넣는 거고요. 쿠다는 엔비디아의 GPU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올릴 수 있으면 거기에 올리는 거고요. NPS는 애플에서 나오는 GPU인데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요거를 만들었고 그걸 GPU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내가 사용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델의 파라메타가 들어가고요. 모델 파라메타가 여기서는 매트릭스 A하고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들어가고요. 모멘텀도 집어넣군요. 모멘텀 보통 안 넣어도 되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합적은 넣었으니까 넣읍시다. 뭘 하는 건 일종의 스무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해보셨나? 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주가가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정신이 없죠. 근데 그걸 무빙 에버리지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보기가 편하죠. 예, 모멘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굉장히 그 주가처럼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그 배치 사이즈가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레디언트 계산이 샘플에 굉장히 디펜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디렉션이 굉장히 출렁출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가에서 무빙 에버리지 하듯이 좀 무빙 에버리지를 하면 그 샘플링으로 인한
샘플 배치 사이즈가 작은 거로 인한 이 출렁거림을 약간 보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예.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사용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다는 거고요. 여태까지 처음에는 L2 로스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요. 스케줄러도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뭐 이건 스케줄러라는 건 뭐냐면 러닝 레이트를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점점 그 옵티멀에 가까워지면 러닝 레이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러닝 레이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 스케줄러 안 쓰면 그냥 픽스된 러닝 레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스케줄러도 있네요. 이렇게. 다음에 요게 그거네요. 테스트 모델을 집어넣고요. 지금 현재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셋을 던져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0개 배치 혹은 10개 이미지 with label and predict. 그러니까 처음에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10개의 그림을 그려서 라벨하고 프리딕 값을 보여라. 아까 처음에 10개 중에서 하나 맞힌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거는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4개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데 단지 프리딕 한 것만 추가가 될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라는 펑션에다 모델 집어넣고 트레인 로더,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 스케줄러를 넣어서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이 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에 트레인이라는 게 있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인 로더 여기에 들어왔고요. 모델 트레인이라고 그랬고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해요. 트레인 모드가 있고 이발 모드가 있어요. 여기 테스트 할 때 아마 여기 이발이라고 돼 있죠.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트레인 모드가 있고 이발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모델에서는 트레인 모드나 이발 모드나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제 조금 나중에 팬시한 모델로 가면 트레인 페이스에서 비헤이버하고 이발 모드에서의 비헤이버가 달라요. 그래서 트레인 모드에서는 트레인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프리딕션을 사용할 때는 이발 모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코드가 가장 복잡한 코드로부터 심플리파이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트레인 페이스라는 얘기고요. 이 폭만큼 돌리겠다 하는 거고요. 이 폭은 뭐 아까 처음에 2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러닝 로스를 0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아마 저기 뭐 그림 그리려고 그랬던 거
그림이나 프린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트레인 로더를 이렇게 for으로 올려놨고요. 그러면 여기 인풋하고 라벨스가 나오고 여기 i는 뭐 왜 있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모델이 아까 GPU에 올라와 있어요. GPU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모델이 GPU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안 해놓으면 그냥 CPU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올리겠다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디폴트로 CPU에 올려요, 모델을. 근데 저는 GPU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코드는 GPU가 있으면 GPU로 올리고 GPU가 없으면 CPU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코드가. 그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지금 요게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GPU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 컴퓨터에 내 네트워크에 GPU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GPU가 있으면 디바이스를 CUDA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CPU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렇게 하는 순간 모델이 GPU로 올라가던가 GPU가 없으면 CPU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코드 자체는 GPU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C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GPU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요게 현재 CPU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풋하고 라벨은 CPU에 올라와 있어요. CPU에 올라온 게 아니고 램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가? 예, 램에 올라와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램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램을 이 인풋하고 라벨이 지금 램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CPU에 올릴 수도 있고 GPU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델이라는 놈이 GPU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GPU에 올려야 돼요. 이거를 GPU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요 인풋이 지금 64 by 1 by 28 by 28인데 그걸 모델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아까 넷에 forward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forward 메소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 해가지고 요거 펑션처럼 사용을 하면 forward라는 메소드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모델에서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forward computat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아웃풋이 지금 64 by 10이거든요. 64 by 10인데 여기 소프트맥스 펑션은 작동을 안 시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모델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10개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더해도 1이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로스 펑션,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 작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64개의
사진 각각에 대해서 10개의 숫자를 주고요. 그 10개의 숫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더해도 1이 아닐 수 있어요. 라벨이 64 콤마로 들어가요. 그러면 64 콤마가 64 콤마 10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임플리멘트 안 될 수도 있고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로스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냥 요 로스 펑션에다 요걸 집어넣으면 아까 이걸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하는 펑션이 있어요. 뭐 손으로 계산해서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손으로 하려면 소프트맥스 펑션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라벨은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에버리지 아웃 해주면 돼요. 그게 빌트인 펑션이 있어요. 여기 요게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펑션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로스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오케이. 여기 요 옵티마이저가 아까 있었죠. 옵티마이저가 요겁니다. 뭐예요? SGD인데 SGD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약자고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기존에 제로 그레디언트 계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리셋하는 겁니다. 0으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아까 포워드라고 있었죠? 그래서 포워드라고 있었죠? 포워드 하면 로스 값이 계산이 되는 프리딕션 값이 계산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좌우지간 백워드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로스 값 계산을 해서 여기 로스가 여기가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텐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아이템이라는 게 뭐였죠?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텐서인데 거기서 숫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텐서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있는 숫자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러닝 로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그냥 그레디언트 프린트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줄러가 있으면 스케줄러를 사용하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 지금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지정한 러닝 레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옵티마이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케줄러를 사용할 거면 여기서 스케줄러를
이렇게 하면 그 러닝 레이시 어저스트가 됩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고정된 러닝 레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 폭만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 로스 펑션에. 여기서 나오는 이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 코드상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 그리는 여기 보면 여기 그림 그리는 게 있는데 그림 그리는 코드는 모어레스 지난번에 봤던 건데 하나만 볼게요. 지금 라벨을 그림 그리는 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64장 그림 그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라벨하고 프리딕트 라벨하고 들어갔죠. 한번 여기 다시 이 폭을 둘로 해서 돌려봅시다. 그럼 금방 나올 테니까 10개 그림이. 그래서 10개 그림을 좀 천천히 봅시다. 지금 코드가 돌아가고 있군요. 이걸 셧다운은 어떻게 시켜요? VS 코드? 네. 어떻게? 런에서. 예? 오른쪽. 이거 누르면 스톱 돼요?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디폴트, 저 이 폭을 둘만 하겠습니다. 둘 하니까 아까 금방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10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4개의 그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그림만 10개 그리는 거고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게 라벨이 어떻게 나왔고 프리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볼게요. 라벨은 라벨에서 그냥 가져오는 걸 거고요. 프리딕은 모델을 한번 통과시켜서 거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그리기 보면 유틸의 쇼 배치오 10 이미지 위드 라벨 앤 프리뷰이거든요. 여기인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건 지난 시간에 그렸으니까 타이틀에다가 라벨을 꽂고 그 다음에 프리딕 라벨을 꼽는 걸 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라벨스가 6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죠. 라벨은 어떻게 가져왔냐면
아기우스의 클래시스가 아마 투플로 0, 1, 2, 3, 4, 5, 6, 7, 8, 9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기우스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라벨이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러면 여기서 7을 가져오면 스트링 7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요 라벨스는 64개가 있는 거고 그걸 이뉴머레이트해서 돌리면 요거는 하나만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 텐서일 텐데 여기 텐서를 집어넣어도 되는군요.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텐서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있는 텐서인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까 7이 제대로 나왔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점 아이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텐서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텐서거든요. 이걸 포르프로 돌려서 받았는데 이거 텐서일 것 같은데 여기 텐서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네요. 문제 없으면 오케이. 문제가 생기면 점 아이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 다음에 프리딕 라벨은 여기 보면 여기 모델이 지금 GPU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모델이 GPU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 이미지스는 지금 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GPU로 올린 다음에 모델에 집어넣으면 요 아웃풋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웃풋이 지금 64by 10인데 토치 맥스 해서 1 하면 엑시스 1을 쭉 가면서 맥스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가? 토치 맥스, 토치 아규맥스라고 안 하고 토치 맥스라고 그러는군요. 예, 여기 지금 토치 맥스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토치 맥스, 넘파이 맥스 그러면 맥스 값을 계산해주고 어디서 맥스가 발생하느냐 그거를 할 적에는 보통 아규 맥스라고 그러는데 여긴 토치 맥스라고 그랬네요. 오케이, 한번 이게 저가 짠 코드가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 짠 코드인데. 맞는데? 토치 맥스를 주면 안 되는데, 토치 아규 맥스를 줘야 될 텐데. 여기 아규 맥스인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토치 아규 맥스를 찾아볼게요. 토치 맥스는 맥스 값을 계산하는 거고, 아규 맥스가 필요한데, 여기 아규 맥스 있죠? 오케이. 아규 맥스를 사용을 해야죠. 여기 토치 맥스를 사용했지? 오케이. 오리지널
코드에서 여기에 맥스 들어가 있는데 맥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규맥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숫자가 있으면 10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발생하는 로케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원래 펑션이 여기 아규맥스 맥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규맥스로 해야 됩니다. 예, 그 저가 잘못 짠 것 같아요. 아, 이 코드는 저가 짠 코드네요. 이 기억이. 이 코드는 저가 짰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짠 코드입니다. 이게 아규맥스가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대충 다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코드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레이닝 하기 전에 10개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10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프린트로 퍼포먼스를 테스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상 보면 세이브 코드하고 그 다음에 로드 코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돌아가고 있군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왜 make sense 한지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구현이 돼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뭘 계산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왜 make sense 한지 MLE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